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 그냥 가격이 오르내리는 뻔한 분석이 아닙니다. 파이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규제라는 틀 안으로 영리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웹3의 가장 큰 숙제, 바로 진짜 사람을 증명하는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파이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이 어느새 조용히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2조 원이 넘는 규모죠. 이건 시장의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와,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 하루 만에 8%나 뛰었고요. 하루 거래량도 거의 4,500만 달러에 육박해요. 아시겠지만 요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꽤 잠잠하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다른 코인들은 다 조용한데 유독 파이만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이유요? 그냥 떠도는 소문 같은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아주 구체적인 공식 문서 함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카,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글로벌 금융이라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공식 규칙 같은 거예요. 이 규칙을 지켜야만 비로소 제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부터 유럽연합의 미카 규정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식 선언하는 새로운 백서 1.1 버전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바로 여기에 반응한 거죠. 이건 더 이상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똑딱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게 딱 보이죠. 2028년쯤에 정식으로 거래소에 공개하는 걸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규제를 통과하겠다는 아주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시장은 바로 이런 진지한 태도에 점수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가 규제 기관한테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투자 상품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실제 물건을 사고 파는 생태계에서 쓰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게 바로 미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에 대한 파이의 명쾌한 답변인 셈이죠. 자, 보세요. 규제를 통과해서 합법성을 얻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일 뻔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카 같은 규제가 프로젝트와 정부 사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웹3가 진짜 풀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네트워크 안에서의 신뢰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인간 문제입니다. AI랑 봇이 진짜 사람 행세를 하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짜 사람들만을 위한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웹3가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전 과제입니다.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프로젝트가 규제를 통과해서 신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저 수많은 사용자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규제 준수라는 동전의 바로 뒷면과도 같은 문제예요. 바로 이 사람 문제에 대한 답을 들고 나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죠. 인터링크가 뭘 하려는 거냐? 목표는 아주 심플하고 또 강력합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진짜 딱 한 명의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서 봇이나 가짜 계정이 아예 없는 믿을 수 있는 웹3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로 화면 앞에 있는 게 사진이나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 생태계의 진짜 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비교표를 딱 보면 인터링크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 있죠. 대표 서비스인 ITLX 월렛은 그냥 코인만 넣는 지갑이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 금 같은 모든 자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금융 허브, 말 그대로 자산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바로 인간 신용 점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진짜 인간이라는 게 증명되고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활동을 할수록 평판 점수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가 높으면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특별한 혜택을 먼저 주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두 조각의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파이와 인터링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웹3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각각 해결해주는 서로를 보완하는 솔루션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이 한눈에 싹 정리됩니다. 파이는 규제 준수라는 열쇠로 바깥 세상, 즉 주류 시장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인터링크는 인간 검증이라는 기둥으로 안쪽 세상, 즉 온체인 세계의 신뢰를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미래 웹3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둥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둘 중에 뭐가 더 낫지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똑똑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던 대로 꾸준히 파일을 채굴하면서 규제 관련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둘째, ITLX 월렛을 설치해서 진짜 인간으로 인증받고 이 새로운 생태계를 직접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양쪽 흐름에 모두 발을 담그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미래가 온다면 과연 그때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